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또 이 사회의 변화들을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응원하고 저도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수사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프로파일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CSI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CSI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사실 CSI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철자 스페링을 혹시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크라임, 사이언티픽, 또 I는 뭐지?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CSI는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의 머리 글자만 뽑아서 우리가 CSI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SI는 범죄 현장에 나가서 범죄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을 찾는 사람들이죠.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발자국도 남게 되고 사람의 지문, 그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흔적들이 남게 되죠. 또 사람이 만진 곳에 대한 어떤 그 DNA 흔적들, 뭐 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말을 할 때 나오는 타액, 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지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CSI들입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CSI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CSI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각종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감정을 하는 분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분들이죠. 네, 여러분들 이런 그 개념들을 혼동하지 마시고요.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들 보아오셨겠지만 심리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 범죄자의 심리를 파헤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범죄 현장에 나가서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필을 하는 거죠.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프로필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러. 그다음에 프로파일러들이 프로필을 만드는 과정을 프로파일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한국 경찰의 공식적인 프로파일러의 명칭은 범죄 행동 분석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CSI들이 현장에서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범죄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장갑을 끼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우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떨어뜨린 땀이나 머리카락들도 흔적을 치우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계속되는 연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범죄자들은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CSI가 나가서 이제 지문도 없고 DNA도 찾지 못하고 발자국도 없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학수사의 한 분야가 프로파일러들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침입을 했을까요? 또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행 도구를 가지고 공격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여러분과 나누다가 공격을 받았을 때 피들이 뿌려진 방향과 또 선생님이 서 있을 때 공격을 받았다면
피가 뿌려진 방향이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그러한 범죄자들의 행동, 어떤 방식으로 침입하고 공격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이런 행동들을 과학적인 단서를 통해서 면밀히 관찰을 한다면 과연 이 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알게 된다면 이 범인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 것이며 또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행위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파일러와 범죄 심리학자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범죄 심리학자들 또 범죄학, 이런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과 학자들은 범죄 심리학자, 범죄학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범죄 현장을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분들처럼 범죄 심리학자들은 살인 범죄자 또 성범죄자,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지는 범죄자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범죄 심리학자들이고, 그러한 연구된 결과들을 범죄 현장에서 응용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과학수사에서는 CSI와 프로파일러들이 함께 현장에 출동을 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학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수업들이 내가 과연 경찰이 되거나 과학수사 요원이 됐을 때 이 과목이 정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또 이 과목은 전혀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반드시 같은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피가 뿌려진 방향의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리학과 삼각함수의 법칙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피는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핏방울을 지름을 검토를 해보면 몇 도의 각도를 가지고 날아왔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범죄 현장에 마구 뿌려져 있는 핏방울들도 각각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합시켜 보면 이 피들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과학수사의 영역, 그다음에 프로파일러의 영역들도 물론 각각의 전문적인 분야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들과 어떻게 융합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결과를 얻어낼 것인지를 연구하고 또 실행하는 것, 이런 것이 과학수사, 범죄수사,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있죠.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학교에 가기도 힘들고 또 하고 싶은 일들, 또 여행을 가기도 어렵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이제 비대면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범죄들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스스로 머릿속을 정리해 가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아마도 많은 길에 방황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선생님 또 선배, 친구들과 과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면 어떤 식으로 범죄도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조언을 듣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딘가에서 이러한 과목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보다 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루하지 않고 보람된 그런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파일러가 된다면 심리학도 공부하고 또 사회학도 공부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그런 전공들을 공부하면서 다른 분야들, DNA, 그다음에 혈흔 분석, 또 지문과 발자국을 찾아내는 기술들, 이런 과학수사의 다양한 기술들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 맞으신가요?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아까 이제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개요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Q&A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건데 편하고 그냥 재밌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은 직업들 중에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혹시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파일러가 된 것은 제가 경찰이 되어가지고 CSI로 근무를 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점점 증거물이 사라지는 계획적인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CSI로 근무하면서 지문을 채취하고 혈흔을 채취하고 DNA를 채취해서 많은 범인을 체포했지만 점차 계획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증거들도 수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한국 경찰에서 처음으로 프로파일러 발령이 나면서 1호 프로파일러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을 이제 프로파일러로서 보이지 않던 증거들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파일러를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해외에는 그때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또 있었었나요? 그렇죠. 원래 미국 FBI가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것이 1970년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에 제가 처음으로 프로파일러가 된 것이 2000년 2월 9일입니다. 그렇게 30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는 범행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CSI나 프로파일러가 필요하지 않았던 그 범죄 현상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2000년대가 되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도 자기의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표출하는 범죄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학과 사회학을 전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 전공을 하고 나면 프로파일러로 특별 경력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경찰관으로 채용을 하면서 경찰관의 경장 계급으로 채용을 하지만 프로파일러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프로파일러를 뽑는 인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에 한 5명, 6명 이렇게 뽑고 있고, 여기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대학 공부를 마치고 또 대학원 공부까지 마치고 나서 경찰에
응시를 할 때쯤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우선 경찰이 되어가지고 강력 수사 또 과학 수사를 거쳐서 프로파일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은 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하나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야 될 소양들은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자를 이해하는 건데요. 범죄자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먼저 프로파일러를 꿈꾸며 경찰로서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경찰로서 일을 하다가 프로파일러가 되거나 약간 방향은 여러 가지, 한 가지가 그렇죠. 아닌 거네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는 프로파일러로서 일을 하시면서 혹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약 한 3,000건의 사건에 투입이 됐고요. 또 1,0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을 직접 만나서 심리 분석을 하거나 또는 자백을 받거나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많은 사건들이 아직까지도 머리에 다 기억에 남아있지요. 끔찍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가족들의 슬픔 이런 것들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러를 꿈꾼다면 그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편에 항상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옆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피해자나 가족들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급변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빅데이터가 많은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한 개인이 얼마나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I와 빅데이터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사람들 간의 감정의 교류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내가 한 분야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혈흔도 분석하고 싶고 DNA도 알고 싶고 또 지문과 CCTV 분석도 다 알고 싶고 이런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한 분야만 자기가 전공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분야들은 무엇을 최소한 연구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협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모든 것을 공부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강박적인 관념보다는 친구들과 다른 분야들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와 강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비록 은퇴를 하고 지금 대학에서 여러분들 선배들, 대학원에 다니는 선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